자, 지금 국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국회가 오늘 지금 이 시각 현재 대정부 질문 그것마저도 국민의힘이 시간을 끕니다. 왜? 대정부 질문 끝나면은 그거 할 거거든. 최혜병 특검 통과시킬 거거든. 근데 그 전에 어제 운영위원회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들어오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새날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다. 국회 선진화법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그거 뭐 관련해서 방해하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처벌이잖아요. 처벌도 세요. 물론 그거 관련돼서 빠루 나경원 등은 아직도 판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어제 운영위원회 보니까 일단은 그냥 저 사람들이 여당이거든요. 네. 여당이야. 그러면 자기들 의석이 턱없이 작잖아요. 적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한테 협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의 아젠다는 민주당이 협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설득하는 게 맞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근데 어제 그 방해하고 이러는 거 보면 국민의힘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싶을 정도. 일단 저희가 국힘이 없는 법사위의 청문회를 보고 난 이유니까 어제 그 운영위 상황이 너무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기존에는 쟤들 또 저러네 이 정도였지만 이제는 국힘 없는 국회를 보고 싶다.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 일에 방해하는 국회의원들 다 내쫓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뭐 내용도 사실 내용이지만요. 저들의 이제 태도들이 저는 매우 불량했다. 사실 저거 다 국민들을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저 장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자기가 보여주는 모습인데 반말하고 삿대질하고 거의 욕설에 가까운 얘기하고 너무 유치한 발언들을 하고 자체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예, 네. 본인들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 계속 저런 식으로 방해하고 생떼 쓰고 일본 말로 땡깡 부리고 이 집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있거든요. 총선이 그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국민께 죄송합니다 사죄하고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를 방해합니다. M은 박찬대 운영위원 장관 욕을 매기는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윤석열 방탄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윤석열 방탄을 위해서 오늘 또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하다가 국회 대정부 질문을 시간을 끌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정부 질문을 늦게 시작하면 최혜병 특검 통과가 늦게 될 거고 늦게 되면은 24시간 동안은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최혜병 특검이 좀이라도 늦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더라. 보통 이제 야당 보고 뭐 국정 운영 발목 잡기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보통은. 근데 집권 여당이 오히려 이제 이런 국정 운영을 발목 잡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밖에 안 떠올려지고 저는 이게 제일 웃겼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뭐 여기긴 어디 있다. 아니 무슨 초등학생도 그렇게 안 놀지 않습니까? 아니, 말장난해요, 그거 갖고. 윤석열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발동시키는 이유가 여야 협의가 안 된 야당만의 독주 입법안이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여야 협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또 그 검사 탄핵 4명 민주당이 발의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재명 방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국회에 윤석열 방탄이라고 써야지 언론사들이 맞죠. 맞습니다. 최혜병 특검 윤석열 사건이잖아요. 뭐 어제 운영위원회 질의의 대부분들이 김건희 문제, 네. 최혜병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윤석열 방탄하려고 저 지랄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언론은 왜 윤석열 방탄이라고 안 쓰냐고. 너무 편파적이죠. 해외 연수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계란말이 결국에는 말아주고. 지금 그 해병대 수사 외압에도 김건희가 개입돼 있을 개연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부속실장 등장만으로 저는 좀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뭐 저 주가 조작 공범이 해병대 어쩌고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어제 질의에서 왜 700 이런 게 기밀 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검색하니까 다 나오는데 뭔 기밀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전화번호는 기밀 사항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은 안보 얘기하면서 계속 모든 답을 회피하거든요. 그럼 저는 저 자리에서 저 질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안보가 중요하면 우리나라 벙커, 대한민국에 있는 벙커 어디다 알려주면 안 되죠? 그럼 안 되겠다 하겠죠. 윤석열 기억하시죠? 용산으로 옮긴다 그랬을 때 여기가 벙커입니다라고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그럼 그거는 안보 위반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요 정상적인 정당이면요 이 정도 국정 난맥 상황이 벌어졌으면 정부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회에 나왔을 때 비판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했길래라고 해야 된단 그렇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가 같이 침몰하는 지경이잖아요. 보통의 정권 같으면 대통령을 직접 때리지는 못해도 참모들을 직접 때리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단 한 놈도 없어. 와 같이 묻히고 싶구나. 이걸 이름하여 순장이라고 해요. 윤석열 묻을 때 같이 묻는 거야. 의리 있네요, 그래도. 그리고 같이 묻으시려고. 어제 정진석이가 김건희 명품백 이 의혹이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 저 윤석열이 했던 말 그대로 리바이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명품백이 보관돼 있다고 하네요. 이제 위치 확인했습니다. 우리 드디어 명품백 위치. 아니 말에 의하면 그런 건데 네. 저는 들어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관은 돼 있는데 어디에 보관했는지 모른다 그랬어 어저께. 아니 근데 본인은 보고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대통령실에 어딘가에 그 포장도 안 뜯고 이제 보관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는데 그럼 그 보고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니 그러면 그때 저 명품백만 받으셨을까요? 아니잖아. 샤넬 화장품도 있죠. 술도 있고 네. 책도 있고. 책은 버렸고. 장소를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라고 했죠.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네. 아니 뭐 어디 김건희 창고에 있겠지라는 소리가 아닙니까? 예. 아니,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명품백 위치 찾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는데 운영위에서 그럼 법적 절차 밟아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그냥 검찰이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했어요 청와대. 네,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지만 대통령 기록물로 기록이 안 돼 있고 또 정진석 실장은 그 판단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금년 말까지 판단을 해야 한다. 말이 다 다릅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건지 좀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 마지막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자들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방탄을 위한 쉴드를 치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안 맞는 순간 그게 와르르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일단 보는데 그다음에 그 홍보수석 이도훈이 지금 그 윤석열 경로했냐 저 특정 세력 조작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렇게 말하죠. 이태원 참사 사인 모른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론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질의한 거 언론에 그렇게 나왔다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의원님은 그러면 언론의 생각대로 그대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 세상에 이런 어그로가 어디 있어요? 넌 네 생각 없니? 저 이도훈 수석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다 질식사로 돌아가시게 된 거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윤석열만 뇌진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의 생각은 맞는 건가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 최상병 사건의 본질이랍니다. 아니 대통령이 수사되고 있는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모든 사안에서는 얘기하다가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만 이거는 항명이 본질입니다라고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왜 저거는 미리 단정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이게 지금 1년 가까이 끌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합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항명이 최상병 사건의 본질이라니요. 본인이 개입 정도가 아니라 주도해가면서 수사 결과를 바꿔버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정농단 사건에 가까운데 여기 심지어 김건희 개입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고요. 저런 문제로 무너지는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참모나 국민의힘이라도 잘못된 거는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가리에 있는 놈 하나가 오직 경로밖에 모르니 벌벌벌 떨면서 실드라고 치고 있는 거죠. 역대급 간신들이 모여서 어제 국회에서 모습 보여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참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 저들이 다 한 통속으로 속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느끼게 해줍니다. 그냥 어떤 사실을 말할 때 네 아니요라고만 얘기하면 되지 뭐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은 그렇게 하고 서로가 서로의 말들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들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윤석열 닮은 부하들이 모여서 그 나물의 그 밥. 달라질 수가 없겠구나. 그런 거거든요. 잘못 가고 있어. 임세은 보스가 잘못 가고 있어. 그럼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아니되오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건데 단 한 놈도 그런 놈이 없어. 아니돼요 하면 대통령 또 경로하겠죠. 아싸 술맛 떨어지게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오늘 탄핵 앞둔 김홍일이가 빤스러 내버렸습니다. 와, 나 이거 보고 진짜 열받는 건 뭐냐면은 저 사퇴하는 이유는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 결과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직무정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홍일이가 사퇴하자마자 윤석열이가 득달같이 재가까지 해. 쉽게 표현하면 사표 받아준 거예요. 이 두 놈을 보고 있으니까 와 이거는 김홍일 탄핵으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윤석열 탄핵해야 되는 거구나. 노골적으로 MBC 장악하겠다는데 노골적으로 언론 장악하겠다는데 이거를 저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 자체는 헌법 위반 난 탄핵 사안이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밤에 최민희 김의원 뭐 두 분 나오는 전현 의원 나오는 방송에서 다시 한번 그분들이 다루시겠지만 정말 역겹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국회에서 탄핵을 걸었어요. 요거 웬만하면 자막 저렇게 안 쓰거든요. 빤스런이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자기의 의도를 드러내면서 튀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사표를 수리를 해요. 윤석열이가. 얼마나 비루합니까. 26분 만에 수리를 했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빤스런한 사건이. 이동관 때도 사실 탄핵하려고 했을 때 바로 그랬고요. 그 이종섭 다 아시겠지만 호주로 런종섭 도주시켰고 그다음 또 이제 이 김홍일까지 이들은 도망가느라 다들 바쁩니다. 참모들이. 또 열받는 거는 김현 의원 과방위 관사를 옛날에 무슨 대리기사 뭐 어쩌게 이제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씌우는데 그거 의혹 제기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 지금 싹 다 구속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건이 허위였다는 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최혜병 특검 상정되는 거죠 지금. 이 어떤 거냐면 대정부 질문을 3일 동안 합니다. 화수목.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최혜병 특검을 상정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 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하고 본회의도 늦게 열렸어요. 네. 의사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대정부 질문이 박범계, 김승수, 전현희, 박형수, 김병주, 강선영, 김건, 박선원, 김준영, 염태영 이렇게 11사람이 그 대정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금 이게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데 180석 이상을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동안의 시간을 줘요. 네. 24시간. 이 시간 끝나고 나면 180명 환성하면 종료시킬 수가 있어서 하루가 더 딜레이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 통과시키면 내일 저녁에는 필리버스터 끝나고 바로 본회의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지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필리버스터라 그랬더니 1시간 겨우 하던데. 또 소설책 읽고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뭐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강제 종료시키는 맛도 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는 전쟁터입니다. 네. 지금 국회 거의 모든 위원회가 최상병 사건이랑 다 통해에 있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만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이미 자. 이제 이들이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청문회나 여기서 이제 뭐 이른바 시장 바닥을 만들어서 이렇게 방해하는 걸 보고 이제 국민들은 오히려 더 성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완숙해졌다 그러나? 아, 최혜병 문제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개입했구나라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저들의 행동 때문에 오히려. 근데 국회 보고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불쌍할 때도 있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들 상대하는 거 쉽지 않아요. 멘탈 나가는 거지. 내가 예전에 민주당 첫 장애 집회할 때 당원 대표로 나가서 연설하는데 옆에 김상땡 이런 애들이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이재명 구독을 외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103만 명 됐잖아요. 네. 근데 스피커 소리 때문에 도저히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 첫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걸 맞상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 같은 부류를 상대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 당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정치인들을 대해보면 저쪽 사람들은 우리랑 뇌구조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게 가능한 거예요. 왜 있잖아. 야, 이태원에 참사가 났는데 우리 잘못 아니야. 민주당이나 그쪽 뭐 좌파들이 뭔가 저 덫을 놔가지고 사고가 난 거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뇌구조가 완전 달라요. 사실 대한민국의 국민의힘 모든 족속들은 다 극우입니다. 현재로서 포지션 다 극우라고요. 일반 보수가 아니라. 네, 보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는 저런 가치가 아니죠. 오히려 생명을 중요시하고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중요시하는데 저들은 완전 반대되는 오히려 윤석열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니까 보수가 아니죠. 저는 정말 놀라운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요. 87년도랑 아주 유사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박종철 열사가 최혜병하고 비슷한 역할을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의 끝이 보인다라고 보는데 이런 국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역대로 역사를 반추해 보면 정권발 현상이에요. 여당인 자들이 도저히 협치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냥 국회에다가 똥물 뿌리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시간 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상처, 그 데미지는 윤석열한테 돌아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나물의 그 밥이었습니다. 자, 김영구님, 자영업자인데요. 윤건이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저도 대출 돌려막기 중이에요. 너무 힘드네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면 견디는 힘은 생깁니다. 정천재 하루 강주님, 승일 경제 주권 포기당이 쇼해야 용산 거부권 이직들에게 명분 만들기. 알겠습니다.